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두 하역 설비 안전작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뉴스를 보면은 발전산업 신문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21년 22일 오전에 충남 단징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 삼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수방설비 정기 점검 중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에서 CO2가 누출돼서 노동자 4명이 질식한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재해자가 사망하면서 22일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부두 하역 작업 같은 경우는 보세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를 가질 수 없는 구역이고, 그 구역에서 접안한 선박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 통제하기 좀 어려운 여건인데요. 그래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부두 하역 작업 절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고 난 사항이고요. 사고 난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선박 밀폐구역 질식사고 예방 장치 등 선박 설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휴대용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선박 설비 기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보면은 휴대용 가스 농도기를 보유해서 500톤 이상 국제 항해 화물선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잠깐 보시면 부두 하역 작업 관련 법령은 안전보건 규칙 20조의 출입 금지, 32조의 보호구의 지급, 36조의 사용의 제한, 그리고 39조의 작업 지휘자 지정, 41조의 운전위치 이탈 금지 등 많은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역을 하다 보면 줄거리 작업을 좀 하는데요. 줄거리 작업 또한 여러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96조의 작업 도구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166조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168조의 번영된 훅 샤클의 사용 금지, 그 다음에 항만시설 장비 관리 규칙법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코사 가이드에 관련 내용도 공지하고 있어서 안전관리에 상당히 세심한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작업 방법입니다. 개인보호 및 작업 전 안전조치 사항인데요. 85dB 이상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하고 높이 2m 이상의 고수작업에서는 안전대를 지갑하고 작업자는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업 범위 내에서 떨어짐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간이식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감독자는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이나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산소 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하역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관련 법, 항만법, 항만시설 장비관리 규칙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서류를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하역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관련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물론이고 점검 주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역 작업 중에 자주 쓰이는 벨트 슬링이 있는데요. 벨트 슬링 또한 사용 온도는 100도씨 이하로 하고 상온을 크게 넘어서서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물, 기름 등에 젖으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화물은 균형 있게 매달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방치, 그러니까 매단체로 방치하시는 것은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벨트 슬링 각구 명칭은 양끝 I형, 앤드리스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기 체인 취급 시 준수 사항인데요. 체인이 비틀리거나 꼬인 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화물을 매단 채 장시간 방치하지 않으며 균열, 흠 등 손상이 있는 달기 체인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기 체인 폐지 기준은 코사 가이드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조될 때 길이의 5%를 초과해서 늘어난 것, 그런 것은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훅 취급 시 준수사항인데요. 훅은 단면 지름이 감소가 원래 지름의 10% 이상 마모된 것은 사용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구부가 원래 간격의 5%를 초과해 늘어난 것, 이것 또한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밑에 그림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생크훅과 아이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크훅, 아이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훅 같은 경우는 로프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고리를 형성하고 일정 간격 유정을 이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로프가 들어가기는 좋지만 나올 때는 사람이 이거를 제끼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측 상기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훅을 많이 쓰다 보니까 훅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고리가 상단부에 살짝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외력에 의해서 이 로프가 이 벨트가 좀 이 외부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 점검할 때 특히 주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통로 등 조명 설치 내용인데요. 선착릉 작업장 내에서는 최소 75룩스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광, 그림자에 의한 조도가 심각하게 편차나는 것은 피해야 되고요. 고장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조명은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해서 시정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발전소 같은 경우는 터빈 베어링 조립 같은 정밀 작업은 300루스 이상, 보일러 도내에서 비계 조립 현장은 150루스 이상 이렇게 유지하도록 발전 회사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내 통로 설치 기준도 유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75룩스의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되고, 통로면으로부터 2m 이내의 장애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로 바닥에는 전선 이런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행 크레인 같은 건설물과 설비 사이 통로는 최소 60cm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건설물 벽체와 이동 통로의 간격은 3cm 이하로, 그래서 그 틈으로 사람이 추락 또는 빠지지 않도록 3cm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고, 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기도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입구 및 비상구에 대한 일반 조치인데요. 위험물질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 출입구에서는 비상구를 1개 이상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구는 출입구와 다른 방향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비상구는 75cm 이상으로 너비를 하고 높이는 1.5m 이상, 그리고 비상구는 피난하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